자, 운문 6주차입니다. 35페이지. 이거 몇 페이지지? 35페이지. 자, 안민영의 매화사입니다. 자, 매화사 보실 때 먼저 2번 문제를 먼저 보시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밑에 풀이가 있거든요. 밑에 풀이를 해놨으니까, 자, 요거 관련 지어서 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자, 1, 2번. 자, 푸세요. 자, 5분 좀 더 드릴게요.
1분 남았습니다. 아직도 못 풀고 있으면 안 돼. 예찬은 그 찬송하는 거. 아직도 하나도 못 풀고 있으면 어떡해.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매화사인데, 우리가 매화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자, 기본적으로 지조절기가 떠올라야 돼요. 자, 그거 좀 가볍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조선, 자, 사대부, 그러면 유교적. 보통 이제 지조절개에서 절자 중심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자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절. 자, 그러면 이 지조절개에 대한 마음을 담죠. 이걸 우린 두 글자로 투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사물에 담는데 이 사물을 우리는 사군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군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지. 즉 자연물을 통해서 자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물, 이 사군자 뭐뭐 있나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매, 난, 국, 죽. 그래서 매화난죽, 국화, 대나무인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더 많이 쓰입니다. 대로 많이 쓰이고 여기에 우리가 소나무, 솔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재밌게도 얘네들이 그냥 사군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차갑다 이미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같이. 자, 이 차갑다가 바로 억압을 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차갑다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자, 겨울, 자, 눈, 서리, 뭐 찬기운. 그 다음에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풍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풍상. 풍상이라는 것은 자, 아주 차가운 서리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저거에 대한 저 억압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얘네들은 우선 생명력입니다. 자,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불변 이렇게. 즉 이러한 모습이 뭐 같은 거예요? 지조절개의 속성과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 자,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반드시 얘하고 같이 나와야 돼. 자, 반드시 같이 나와야 돼. 자, 나올 때면 여러분들은 자, 지조절개 충신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야지. 첫 번째, 사대부 작가여야 된다. 자, 두 번째, 저기 억압하는 존재와 같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비로소, 자, 이건 지조절개가 됩니다. 알겠지? 자, 이게 아주 중요해. 자, 그렇다면, 자, 먼저 가시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우리 시조잖아? 그지? 시조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조는,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조. 자, 3장 6구. 자, 45자 내외. 3, 4조, 4, 4조, 특히 사음보. 그 다음에, 자, 종장. 종장의 첫 음모, 그렇지, 3음절 고정이거든요. 자, 요걸 이렇게 얘기해 줄게. 3, 5, 4, 3. 이렇게 끝나요. 이때, 이 녀석은 무조건 고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5에 해당하는 것이 한자 성어가 나오게 되면 자, 무조건 이것이 바로 핵심어로 갑니다. 핵심어. 이럴 때 두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가 좀 중요하다. 두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 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핵심어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적고, 자, 됐죠? 자, 그럼 가자. 자, 제 2수부터 볼게요. 자, 밑에 이제 해석도 다 있어. 자, 어리고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않았더니, 너 동그라미. 자, 무슨 법? 의인법. 그렇지. 너 동그라미 잡고 의인법.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기약 능히 지켜 두세성이 피었구나. 자, 밑에 아마 저기 의역한 게 있죠? 자, 눈세모. 눈이 내리면 지키겠다는 약속. 이 기약이라는 건 약속인데, 눈이 내리면 지키겠다는 약속. 눈세모. 능히 지켜서 두세성이 피었구나. 구나라고 돼 있잖아. 구나는 바로 영탄적어조입니다. 구나는 영탄적어조. 촛불을 잡고 가까이 다가갈 때에 암양부동하더라. 자, 암양부동하더라. 왜? 암향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에. 이거 암기하셔야 돼. 암향이라는 것은 매화향기라는 뜻이야. 매화향기가 떠서 이동하는 거니까 그윽하더라 이렇게 봐줘야죠. 그윽하더라. 자, 여기서는 이제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빙자옥질이요. 자, 빙자옥질 동그라미. 자, 불렀지. 자, 부른 거야. 그럼 거기다가 청자대화체 이렇게 적어주세요. 청자대화체. 눈 속에 너로구나. 자, 눈세모. 자, 눈세모 치고 눈 속에 너로구나. 가만히 향기를 놓아서 향기 뭐라고요? 암향. 그치? 그러니까 되게 후각적이지. 향기를 놓아서 황혼월. 자, 달을 기약하니 달 동그라미. 월 달 동그라미. 자, 아마도 아치고절. 자, 거기 보시면 아치고절 한자 성어잖아요. 그렇지? 그럼 뭐가 중요해? 절 동그라미. 이거 눈으로 익혀. 절개라는 뜻이야. 매화의 제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여기다 옆에다 예찬이라고 적어봐.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을 예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다짐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매화의 절개를 예찬한다든가 국화의 절개 예찬,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면 자, 무조건 지조절개를 다짐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 자, 그 다음 자, 눈으로 기약을 해야 돼. 눈으로 자, 약속을 해야 돼. 눈세모. 자, 너 과연 피었구나. 저녁에 달 동그라미. 자, 매화하고 달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즉, 매화나무가 있는데 달이 떴어. 이것을 기약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여기 매화나무가, 자, 이렇게 있으면, 매화나무가 있으면, 자, 여기 이제 달이 뜨는 거야, 달. 그쵸? 자, 이게 이제 매화. 따라서 이 둘 사이를 기약한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그냥 표현했다고요. 되겠지?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냥 매화가 있고 달이 뜬 건데 그걸 서로 약속을 잡아서 만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합리에 방 안에서 자던 꽃이 자, 매화꽃이 향기를 놓아서 암향 맞는구나. 그러니까 후각적이죠. 내 어찌 매월이 매화와 달이 이런 뜻이야. 매월 매화와 달이 벗 동그라미. 친구가 되는 줄 몰랐던 거 하노라. 뭐뭐 던 그러니까 과거죠. 그죠? 던 그럼 과거야.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자연물 친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다 끊었어야죠. 대 끊고, 감각적으로 끊고, 표현으로 끊고, 하여 끊고, 하여 끊고.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보면. 자, 그러면 다 끊으시고, 자, 오른쪽 거를 살펴보시는 게 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예찬, 그 다음에 감흥, 자, 이런 거 다 맞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4번 보시면, 자, 4번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4번. 이렇게 가져야죠. 자, 그리고 우리가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각이죠. 그 후각도 있고.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 정답 3번입니다.
자, 삼수에서 눈과 달의 조응이 이루어진 후에 끊어. 화자와 매화 사이에도 조응이 일어나고 있다. 눈과 달이 조응이 된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3번 삼수 보니까 빙자옥질이여. 자, 거기 눈 속에 너로구나. 그러니까 눈과 바로 매화의 조응. 그렇지? 눈과 매화의 조응. 그 다음에 달이 뜨니 그림자도 자 섬기는구나. 바로 뭐예요? 그 그림자 누구 그림자? 매화 그림자잖아. 그러니까 달과 매화의 조응. 청양의 잠깐 나 지금 다른 거 읽었어. 거기 나왔다. 다시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매화와 눈의 조응. 향기를 놓아서 달을 기약하니. 다시 말하면 매화와 달의 조응. 그리고 너뿐인가 하노라. 바로 화자와 매화의 조응.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눈과 달의 조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됐지? 조응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관련 있다, 대응된다. 자, 그런 느낌으로 봐주면 돼. 자, 그럼 3번. 자, 넘겨. 자, 화법 6주차인데요. 얘들아, 시간 줄 테니까 선생님이 지우는데 시간 걸리니까 거기 1번, 2번, 3번. 자, 좀 풀어봐. 시작.
자, 볼게요, 이제. 자, 봅니다. 화법. 자, 화법을 보는데 우린 두 가지로 생각해야지. 자, 첫 번째, 형식 문제가 있죠. 자, 형식 문제가 있는데, 자, 이 형식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말하기 방식, 말하기 전략, 자, 말하기 계획, 혹은 말하기 방법. 자, 이런 것들.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에요? 자, 아니, 좀 이따 하자.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철저하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선지를 보고, 그 다음에 선지에서 how를 체크하고, how는 다 동그라미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간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때 실시간으로 풀 때는 얘 말고도 A이거나, 자, 아니면 기억에서 미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철저하게 실시간으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거기에 우리가 1번 문제 있잖아. 1번 문제 설명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설명 빼먹었네. 자, 설명 동그라미 쳐. 자, 설명 동그라미 쳐봐. 자, 그럼 그게 형식 문제야. 자, 예전에 우리가 화법 했었잖아. 그치? 자, 어떻게 해줘야 돼? 다 끊어야지. 언급하여, 소개하여, 사용하여, 빗대어, 하여, 다 끊어. 자, 이런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how에 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자, 1번에 어디 동그라미 칠래? 출처. 자, 2번에 일화. 자, 3번에 담화 표지. 그렇지? 담화 표지. 자, 그 다음 4번에 빗대어. 좋습니다. 5번에 경험.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 1번 선지들을 염두하면서 읽어가며 실시간으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자, 이때 우리가 담화 표지 한번 볼게요. 이 담화 표지는 알아두면 좋아요. 담화 표지. 자, 우선 접속어. 뭐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거 있죠. 자, 지시어. 뭐 이것저것 그것. 자, 그리고 몇 가지 우리가 알아두면 좋아요. 다시 말해, 즉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다시 말해, 즉 예를 들어. 자, 그리고 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첫째 이런 거 있잖아.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보통 담화 표시입니다. 담화 표시가 웬만하면 없는 글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유기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 사이, 문단과 문단 사이를 잘 연결하려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뭐 봐야 돼? 자, 내용적인 걸 살펴봐야죠. 자, 내용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담화 유형보입니다. 거기 담화 유형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니? 담화 유형 봐봐. 강연의 일부다 이렇게 나왔지, 그지? 이걸 확인해 줘야 돼. 자, 그럼 예전에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자, 강연, 발표, 연설. 이것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설명하는 글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글일 수 있다. 그래서 설명하는 글 같은 경우는, 자, 대상의 특징 중심으로 밑줄을 탁탁탁 치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글은 바로 논 플러스, 그 다음에 증.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읽나 한번 봐봐. 자, 잘 보세요. 여기까지 적고. 자, 가자. 안녕하세요. 자, 강연을 맡은 누구입니다. 영화 포스터 디자인을 구성, 동그라미. 화제는 동그라미 쳐야 돼요. 화제는. 이거 지금 안 돼 있어. 알겠죠? 나중에 여기서 더 복잡해지면 너희들 많이 틀린다. 영화 포스터 디자인을, 자, 구성. 자, 그리고 글자 밑줄, 이미지 밑줄, 색 밑줄. 따로 밑줄 치는 게 중요해. 그래야 한눈에 정확하게 보여. 자, 그럼 찾아야지. 먼저 영화 포스터에서 글자는 화제잖아. 글자 동그라미. 그 다음 단락에 뭐니? 이미지 나오지. 이미지 동그라미. 그 다음 단락에 뭐 나오니? 색 나오지. 색 동그라미. 그렇지. 그거 다시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세요. 서체와 기울기로 표현되는데, 그럼 이제 차이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내려가 볼게요. 고딕체가 눈에 들어와. 그지? 고딕체 세모. 자, 이렇게 표현했더니
자,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줄, 액션 장르의 강인한 밑줄. 이게 효과지, 효과 의도. 그리고 그 밑에 글씨체, 글씨체 세모. 이거 다 서체죠? 그럼 어디 밑줄 칠까? 밑에 드라마 장르의 감성적, 여기에 밑줄 치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내려가니까 기울어져가 눈에 들어와야 돼. 이거 기울기죠? 이거 역세모 한번 해봐, 역세모. 기울어져, 역세모. 이렇게 했더니 밑에 줄, 어디에 밑줄 칠까? 역동성에 밑줄 쳐야지.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뭐야? 액션 장르, 역동성하고 엮어. 액션 장르 밑줄 치고. 그렇죠? 그러면 서체와 기울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로 가볼게요. 이미지 몇 개? 2개. 사진과 그림이래요.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은 사진은 세모 치고, 자, 이미지는 역세모 칠 겁니다. 볼게요. 사진을 활용하면 사진 세모 잡아. 자, 그럼 효과 의도 찾아. 사실적. 자, 그림 역세모 치세요. 자, 대응되는 짝 잡아. 인상적.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거기다 밑줄 쳐. 자, 자료가 나오고요. 밑에 줄. 이때 그림으로 대상의 몸을 크게 그렸어. 자, 그림 역세모 잡아줘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효과 의도? 과장 밑줄. 자, 여기서 어디 장르? 코미디 장르. 코미디 장르 밑줄 치고 엮어. 과장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반면 나옵니다. 액션 장르 밑줄. 그럼 그 밑에 사진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지? 사진은 액션 장면이니까 사진에다가 세모. 오른쪽 끝에 사실적 밑줄. 그럼 뭐하고 엮어? 액션 장르하고 엮으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색입니다. 자, 두 번째 줄. 공포 장르 밑줄. 그랬더니 밑에 줄 어떻게 표현하니? 대비 밑줄. 자, 효과 의도 밑줄 쳐. 섬뜩한 분위기 밑줄. 자, 그리고 밑에 갈게요. 드라마 장르 밑줄. 명도 채도 낮다 밑줄. 오른쪽 끝에 잔잔한 분위기 밑줄. 드라마하고 엮어. 한눈에 보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크게 잡아줄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볼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 청중의 질문을 듣고, 이걸 뭐라 그래? 청중과의 무슨 작용? 저거, 청중과의 상호작용. 자, 더 알고 싶은가요? 지금 사실 글이 위에서 끝났는데 더 끌고 가는 느낌이지. 그지? 이것에 해당하는 게 3번이죠. 이 다음이.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주세요. 공포 장르 포스터의 디자인 요소 동그라미. 공포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요소. 이게 화제죠. 밑에 줄 갑니다.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서체, 세모 잡아. 효과 의도 뭐야? 불안함. 오른쪽 끝에 뭐예요? 명조체, 세모. 됐죠? 그 다음 밑에 줄. 또한 적막하고 정적인 느낌 밑줄 쳐. 자,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 자, 기울여, 거기다 X. 한편 이미지 나옵니다. 영화 내용과 사진 세모. 어떻게 표현합니까? 밑에 클로즈업하고 엮어. 그렇지. 이렇게 읽었으면 다 한 거야.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의 정답은 자, 3번 볼게요. 자, 니은 봐봐, 니은. 니은에 어떻게 돼 있냐면 자료를 제시하잖아요. 그죠? 니은에 자료를 제시하는데 이 두 포스터를 보시죠. 뭐 하기 위해서? 그림과 이미지의 대비, 그지? 이해가죠? 그거 보기 위해서죠. 자, 그러니까 3번에 보니까 인물 사진의 특징과 그 인물의 정서의가 있어 없어?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가 3번. 자, 3번 문제. 거기 장르가 공포로 딱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포스터 보니까 초대받지 않은 새 당신을 지켜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 정말 영화 보기 싫죠? 이런 포스터. 자, 정답 몇 번? 2번. 기울여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그 앞에 우리 텍스트에 기울여 쓰지 않는다. 어떻게 했어요? X 쳐줬죠. 그러니까 부정 문구는 무조건 X 칠 준비해 주시고 해줘야 자, 바로 그게 출제 요소로 나온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한번 거기 보시면 얘들 우리 앞에 안 한 거 있니? 33페이지 했지? 네. 좋아. 자, 요거까지 하고 자, 잠깐 쉬어 보십시다.
자, 38페이지. 자, 시작. 자,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 잡아줘야 돼.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자, 같이 갑니다. 볼게요. 자, 가에는 우리가 대비가 나와 있어요. 자, 기억과 니은. 근데 이때 뭘 보셔야 되냐면, 2번 문제가 그림이잖아. 그치? 그리고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여기는 기술지문의 핵심이야. 자, 구성 요소는 절대 놓치면 안 돼. 자, 그러니까 거기 밑에 보니까 선지 한번 볼래? 선지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 거기가 뭐뭐 한다면 어떻게 한다. 뭐뭐 한다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인과적 진술을 우리가 그 텍스트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여러분 풀어봤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3번 보세요. 기억은 금관이고 니은은 목관이야. 그럼 둘의 바로 뭐지? 차이점 봐야죠. 맞습니까? 차이점 봐야죠. 여기 지금 다 차이점으로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차이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나가야 돼. 이런 전략을 세워놓고 들어가셔야지. 자, 우리가 나달락부터 들어갈게요. 자, 일반적으로 목관악기. 자, 목관악기는 목관악기 세모 잡아봐. 나달락입니다. 목관악기 세모 잡고 나무 밑줄 쳐.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줄. 구멍을 막는 것으로 높이. 요거 밑줄 치세요. 구멍을 막는 것으로 높이. 자, 그럼 나무하고 구멍 막는 높이 엮어. 나무하고 엮어. 그렇죠? 그 중간중간에 뭐 재질 금속 이런 거 안 중요하지. 그치? 만약에 물어보게 되면 여기 와서 찾으면 되니까. 조절하지만 금관악기 동그라미 쳐봐. 자, 입술 모양 동그라미. 자,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공기의 세기로 높이.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공기의 세기로 높이. 목관악기는 뭐예요? 구멍을 막는 것으로 높이. 얘는 공기의 세기로 높이. 자, 또한 목관악기는 밑줄 쳐. 소리를 내기 위해 리드가 있습니다. 목관악기는 리드가 있어요. 자, 금관악기는 자, 어떻습니까? 리드 X 잡고요. 입술의 진동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마무리. 자, 그 마지막 문장이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니까 이 장치는 이제 기능 역할일 거야. 자, 다달락으로 이게 내려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두 번째 줄에 마우스피스가 눈에 들어와야 돼. 마우스피스 동그라미. 자, 근데 이 마우스피스는 자, 기능 역할 어디 있어? 진동을 전해줍니다. 그죠? 거기다 밑줄 잡고. 자, 그리고 여기에 기본 구조가 또 둘로 나뉘지. 컵 동그라미, 드로트 동그라미. 뭐 세모, 역세모에도 상관없습니다. 컵과 드로트 동그라미 잡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컵의 깊이와 드로트의 직경에 따라 음색이 달라진대요. 자, 컵 깊이. 자, 깊이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지고요. 자, 그 다음에 드로트, 직경. 이거에 따라서 또한 자, 음색이 자, 달라진답니다. 자, 그럼 요거 우리 뭐 밑줄을 치든 해야지. 선생님은 컵 깊이 동그라미, 드로트 직경 동그라미 옆에다 화살 쐈죠. 그리고 음색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자, 그래서 깊이가 깊으면 어둡고 얕으면 음색이 밝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깊이가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냥 이렇게만 갈게요. 자, 얕으면 자, 뭐라고 돼 있어? 음색이 밝고 화려 고음입니다. 제 음색이니까 자, 밝다, 화려하다, 고음. 그렇지. 어차피 이거 상대성으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얕다의 반대는 뭐야? 깊다잖아.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면 와서 찾으시면 되죠. 하지만 이 정도는 체크해 줘야죠. 자, 그 다음에 드로트의 직경은 좁을수록 날카롭고 넓을수록 부드럽다. 그러니까 직경은 자, 넓을수록 뭐 한다고요? 그죠? 부드럽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뭐가 음색.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하죠. 한편 밑에 보니까 벨의 모양도 음색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음색에 영향을 주는 건 몇 개? 총 3개. 알겠죠? 총 3개. 자, 가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꼭대기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꼭대기 우리가 보면 금관악기의 기본적인 음정은 관의 길이. 그렇죠? 그래서 관의 길이 동그라미 잡고요. 음정에 밑줄 치세요. 자, 그러므로 관의 길이가 종류에 따라 무벨브가 있습니다. 무벨브 세모. 자, 그랬더니 세 번째 저 밑줄 쳐. 옥타브 중에 원음도 일부. 자, 이부터 한번 볼까? 벨브가 없는 거죠. 자, 무벨브 같은 경우는 자,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옥타브 중에 원음도 일부. 반음계, 그 다음에 원음도 일부. 일부만 소리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뭔데? P. 그치? 이 PS를 잡았어야 돼. P. 자, 그리고 나서 몇 세기? 18세기. 자, 18세기 이후로 나오면서 자, 밑에 여러 가지 장치가 고안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 뭐예요? 밸브입니다. 이때 18세기에 뭐가 나와요? 밸브가 나옵니다. 밸브. 자, 밸브가 나오게 되는 거야. 밸브.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해하지. 밸브가 없어서 반음계나 원음의 일부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밸브가 생기면은 당연히 뭐요? 반음계나 원음을 모두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자, 거기 우리가 보니까 어디 보시냐?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 자, 그 다음에는 쭉 원리잖아. 맞죠? 쭉 원리죠? 그래서 18세기 후반 자, 밑에 줄 밸브의 원리 동그라미. 밑에 세 번째가 수고합니다. 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음의 높이가 낮아진다. 자, 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자, 음 높이가 낮아진대요. 그러면 이때는 사실 우리 상대성으로 이해하시면 자, 얘가 P고 얘가 S잖니. 맞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밸브가. 자, 그렇다면 음 높이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여기는 뭐야? 낮은 음을 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음만 냈었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이해했으면 퍼펙트죠. 완전 퍼펙트지. 자, 그러니까 이게 출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의 정답 5번이고요. 특징과 원리를 분석적으로 설명했다. 자,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죠? 리드 얘기입니다. 리드. 자, 그러면 이 선지 왜 나왔니? 오른쪽에 적어. A, not B. A, not B. 이게 나달라게 있죠? 밑에 네 번째 죠. 금관악기는 리드가 없는 대신 자, 입술의 진동. 그죠? A, not B입니다. 자, 2번 문제. 1번. 높은 음을 자, 연주해야 할 때는 자, A의 자, 깊이가 A가 뭐야? 컵이자. 자, 컵의 깊이가 얕은 악기를 사용하는 게 좋겠네. 깊이가 얕으면 높은 음이야? 그걸 묻는 거야. 여기 있다. 깊이가 얕으면 고음, 높은 음이니 이렇게 불렀죠. 맞는 건지. 금관악기 소리가 너무 날카롭다면 B. 자, 드로트의 직경입니다. 자, 넓으면 부드럽니? 그걸 묻는 거예요. 드로트 직경 넓으니까 부드럽다. 맞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3번에 자, 금관악기는 밸브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높은 음에 취약했니? 아니요. 낮은 음에 취약했죠. 밸브가 발명되고 나서 음 높이가 낮아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보셔야죠. 자, 그 다음 자, C를 누르면 C가 밸브네요. 자, 금관악기가 낼 수 없는 자, 다양한 음을 연주할 수 있니? 그렇죠. 자, 모밸브의 단점이 뭐였습니까? 일부만 연주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밸브를 달아서 모두 연주할 수 있다. 자, 5번에 보니까 금관악기가 다양한 음색을 음색 갖는 건 자, D의 모양, 벨의 모양, 칠판. 음색에 영향을 주는 건 컵길이, 드로트 직경, 벨 모양입니다. 자, 정답은 우리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높은 음만 낼 수 있었다. 낮은 음에 취약했다. 그치? 잠깐 쉽니다.